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소화기내과 전문의 정민욱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정민욱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은 위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불편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심해지면 합병증까지 생기며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는 만성적인 질환인데요. 이 중 역류로 인해 식도의 궤양이나 밀환 등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난 상태를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최근 위식도 역류 질환의 국내 유병률은 11.8%에서 17.3%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을 비롯한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는 질환은 예전에는 드문 병이었는데요. 최근에는 국민 10명 중 1명이 걸릴 정도로 흔한 병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환자가 늘었는지 또 치료법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도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식도는 심장 뒤쪽에서 위치하고 있으며 입에서 씹은 음식이 배로 전달되도록 입과 배를 연결하는 소화기관입니다. 식도의 끝자락에는 조임 근육이 있어서 음식물이 위장으로 들어갈 때 열리게 되고 평소에는 닫혀 있도록 조절해 주는데요. 이 조임 근육이 열리는 시간이 필요 이상으로 길어지거나 조임 근육 주변에 모양의 변형이 오거나 뱃살이 쪄서 그 압력으로 쉽게 조임 근육이 잘 열리게 되거나 침이 적게 분비되어 역류된 것을 중화시키지 못하거나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네, 우리가 흔히 식도염이라고 부르는 병이 역류성 식도염인 건가요? 네, 식도염의 종류에는 감염성 식도염, 호상군성 식도염, 방사성 식도염, 부식성 식도염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대표적이고 흔한 식도염은 역류성 식도염입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역류성 식도염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왜 생기는 건가요? 병태 생리학적 원인과 생활 습관이 같이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먼저 병태 생리학적 원인은 식도 경계 근육의 조절이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평소에는 닫혀있던 관략근이 벌어지면서 위의 내용물이나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게 되는데요. 비만, 임신, 복수 또는 지나치게 조이는 옷 등에 의해 위 압력이 높아져도 식도로 역류할 수 있고요. 위 배출 기능이 저하되어서 위에 오랫동안 음식물이 머무는 경우에도 압력이 높아져 식도로 역류할 수 있습니다. 네, 생활 습관도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생활 습관이 역류성 식도염을 발생시키나요? 카페인이나 탄산이 들어있는 음료 등은 하부 식도 관략근의 조절 기능을 약하게 만듭니다. 또 술을 마시는 경우에 알코올에 의해 식도 점막이 손상이 올 수도 있고요. 과식을 하게 되면 위산이 많이 분비되고 위의 압력이 높아져 역류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흡연 역시 하부식도 관략근의 조절 능력을 저하시키고 산을 중화시킬 수 있는 침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또 기능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위염 같은 경우는 신경성이 있잖아요. 혹시 식도염도 그런가요? 식도염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밀히는 신경성 식도염을 따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위산 분비가 증가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많이 하시는 이야기 중에 소화가 안 되는 건 유전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가족력이나 유전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질환입니다. 그럼 가족끼리 공유하는 식습관, 예를 들어서 맵게 먹거나 짜게 먹거나 이런 습관들이 영향을 끼칠까요? 위식도 역류 질환 증상이 맵고 짠 음식에 의해서 악화되는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그런 식습관을 공유하는 가족력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발생하게 한다는 인과관계는 뚜렷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최근에 왜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가 늘었는지도 알아볼게요.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이 이 질환을 앓을 정도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인구 증가로 인해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 중 40에서 50대가 전체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의 44.6%로 절반가량을 차지하는데 대부분 이 연령대 분들이 주 경제활동 연령이라 스트레스가 많고 과식이나 야식 등 잘못된 식습관, 음주 및 흡연으로 인한 비만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추석이 있는 10월부터 연말 모임이 많은 12월까지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들이
진료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스트레스가 위식도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 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식도염이 있는 경우에 위염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두 병이 연관성이 있나요? 위염의 대부분 원인인 위산과다, 술, 담배, 과식, 스트레스 등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악화 원인과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대부분 위염도 함께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마찬가지고요. 두 병의 원인이 비슷하다 보니까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술과 과식, 담배 등은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다른 병으로 발전하기 전에 좀 금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증상도 설명해 주세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전형적인 증상은 가슴쓰림과 산역류입니다. 보통 가슴쓰림은 신물이 넘어온다, 속이 쓰리다, 가슴이 쓰리다, 아프다, 더부룩하다 등으로 표현되는데 산역류는 입에서 신맛이 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슴 쓰림과 산역류는 전형적인 증상인 것 같은데요. 그 외에 특별한 증상도 있을까요? 그 외에 함께 나타나는 식도의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 수면 장애, 소화불량, 삼키기 곤란함, 구역, 구토 등이 있으며 위액이 식도로 넘어 올라올 때는 목에 무언가 걸린 느낌, 만성 기침, 쉰목소리, 천식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속 쓰릴 경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체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하지 않고 병원에 안 가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으로 가야 할까요? 속쓰림 증상은 위식도 역류 질환뿐 아니라 위염 또는 위암의 경우에도 나타나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의 진료를 받아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의 가슴 통증 증상의 경우에는 심장 질환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역류성 식도염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의 진료 후에 필요하다면 심장 관련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병원을 가게 되면 진단을 받기 위해 어떤 검사가 필요한가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한 가지 검사로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위내시경 검사로 위식도 역류 질환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식도, 위, 십이지장의 다른 질환을 감별하는 데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그 외에도 식도 내압 검사,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식도 조영술, 임피던스 검사, 양성자 펌프 억제제 검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생명이 직결된 것도 아니고 놔두면 괜찮아진다 이런 생각에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치료가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위식도 역류 질환은 삶의 질에 저하를 가져옵니다. 저 외래 방문하는 많은 환자분들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가슴 통증이나 속쓰림 등의 증상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주무시는 경우도 많고요. 심한 증상은 아니더라도 목의 이물감이나 구역감 등으로 인해서 상시 불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위식도 역류 질환이 조절되지 않아서 심해질 경우에 식도 유착이나 식도 부위 궤양, 출혈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방치할 경우에 식도암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서양에서 흔한 식도암은 식도선암인데요. 이 식도선암의 경우에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식도암인 편평세포암은 위식도 역류 질환과 관련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 소화제를 복용하고 치료가 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겠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이런 위식도 역류 질환은 어떻게 치료하게 되죠?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 목표는 증상의 호전과 식도염을 치유하고 장기적으로는 재발을 방지하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치료법은 크게 생활습관의 교정과 약물치료, 수술 세 가지가 있는데요. 대부분 약물치료를 먼저 시도해 보게 되며 고용량의 약물치료에도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위식도 역류 질환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의 경우 예전에는 가장 먼저 시도되는 치료법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그 중요성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이미 생긴 역류 질환을 호전시키는 효과는 불분명하고 완치된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그 재발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물 치료인데요. 어떤 약으로 치료하나요? 역류되는 위 내용물 중 증상과 식도염을 일으키는 주된 범인은 위산입니다. 따라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로 처방하는 약제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하지만 대표적으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 종류의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양성자 펌프 억제제는 위를 산성하는 양성자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며 거의 모든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에게 1차적으로 투여합니다. 강력한 위산 분비 억제가 가능하며 치료율이 70에서 90%로 매우 높고요. 식사 전에 투약하여야 하며 치료 효과는 투약 후에 12시간에서 72시간 후에 나타납니다. 신체 흡수 시 산도의 영향을 받는 의약품과 함께 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양성자 펌프 억제제 이름만 들어도 좀 생소한데요. 부작용이 없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만성적으로 위산 분비의 감소로 인해서 위 내에서 살균 작용이 감소하여 폐렴이나 기타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으며 칼슘과 비타민 B 흡수력을 저해해서 골다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사용에 따른 만성 부작용, 즉 합병증은 가능성에 비하여 굉장히 드문 편입니다. 네, 너무 치료 기간이 길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치료 기간은 염증 소견 없이 증상만 있는 비미란성 역류 질환에서는 4주 이상, 염증 소견이 있는 미란성 역류 질환에서는 8주 치료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네, 보통 사람들이 속이 쓰리면 병원보다는 약국을 더 많이 찾거든요. 약국에서 제산제를 타다 먹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산제를 먹는 것도 괜찮나요? 제산제 복용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산제만으로는 속쓰림이나 위식도 역류 질환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에는 부족하여 증상이 잦을 경우 전문의의 진료를 보고 적절한 추가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습관적으로 속쓰림 증상이 다른 큰 질환, 가령 소화성 궤양이나 위암 같은 질환의 증상일 가능성도 있어서 적절한 검사도 필요합니다. 네, 역류성 식도염은 만성화되기 쉬운 질환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한번 치료를 받은 후에도 재발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경한 위식도 역류 질환 환자의 80%는 약물요법에 의해 증상이 호전되거나 소실되며 심한 미란성 식도염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식도염 환자의 대부분은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적인 경과를 취합니다. 그렇게 재발이 잦은 이유가 있을까요? 약물 치료로 쓰이는 산분비 억제제는 식도의 염증, 즉 미란을 치유할 수는 있지만 산 역류가 일어날 수 있는 병태 생리를 교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란성 식도염이 재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중에 다수가 위식도 역류 질환 치료를 위해 처음에는 약물 치료 및 식생활 습관 교정을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다시 이전에 안 좋은 식생활 습관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아 재발이 흔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보니까 재발도 잦은 것 같은데요. 자꾸 재발하다 보면 또다시 특별한 치료법이 있을까요? 증상의 재발이 잦을 경우 약물 치료를 계속 유지해주는 유지요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를 저용량으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방법과 증상이 재발할 때만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약물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 약물 치료법을 하였음에도 증상 재발이 심하거나 자주 발생할 경우 수술적인 방법으로 항역류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하면 사실 수술까지 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항역류 수술은 어떤 건가요? 수술요법은 약해진 위식도 접합부에 항역류 밸브 장치를 만들어 역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도 가능해졌으며 치료 효과도 유지 약물요법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요법이 수술보다 안전하므로 초기 치료로는 약물 투여가 추천되지만 약물 수능도가 떨어지거나 양성자 펌프 억제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편한 환자들에게는 항역류 수술을 권유합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에서는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위식도 질환을 앓는 진료 인원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40, 50대 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생활 습관을 바꿈으로써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질환을 가지고 있더라도 치료약과 병행하여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과식하거나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커피 등을 먹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부 식도로 위산이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 쪽을 높인 상태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좋고요. 식후에 바로 눕지 않도록 하며 취침 전 음식 섭취, 야식은 피하도록 합니다. 술이나 담배는 피하도록 하며 몸에 꽉 끼는 옷은 위 압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비만 환자는 체중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위식도 역류 질환은 만성화되기 쉬운 병입니다. 그만큼 치료를 위해서도 예방을 위해서도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데일리 건강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정민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